안녕하십니까. 상계그림성 교육원장 조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학년도 홍익대학교 미술우수자전에서 나왔던 문제 풀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6학년도 디자인학부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1번 문제는 분석을 하는 문제이고 2번 문제는 드로잉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1번 문제에서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이 여태까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미술 사조라든지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게 나왔는데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번에는 예술 작품 하나, 디자인 작품 하나 이렇게 나오는 형상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호작도, 호랑이와 까치의 그런 이미지가 나왔고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 그 마스코트인 수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술과 디자인입니다. 드로잉에 대한 문제도 유사성이 조금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 분석 문제와 드로잉 문제가 따로였다면 최근에는 이 문제가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가의 작품은 피카소의 작품을 단순화시킨 거고 나의 작품은 F4의 마우스의 형태의 변화입니다. 딱딱함에서 유선형으로 바뀐 거죠. 단순화에 대한 형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번에 합격한 학생들한테 교수님들께서 질의응답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과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디자인과 예술 모두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예술도 아름다워야 되고 디자인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술과 디자인은 사고 과정과 진행하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예술은 미적인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드로잉, 회화, 조각, 설치 이러한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구체화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사실적 표현이 우수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게 되면 되게 멋진 어떤 남성의 근육질 모양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실적인 표현에 있어서 균형 잡힌 그런 작품을 했다면 지금은 좀 많이 다릅니다. 개념 미술이라고 해서 기존에 무언가를 실행해서 만들고 그리는 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품을 갖다 놓는 것, 이런 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생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생각과 사고를 중시하는 미술입니다. 이처럼 예술은 미적인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목적과 환경에 맞게 무언가를 실체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에 나와서 화장실을 좀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은 픽토그램처럼 간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픽토그램이 엉뚱한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거길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답안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술은 내면의 동기, 주관적인 문제에서 디자인은 사용자의 필요성 그리고 또 사용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디자인과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모두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차이점은 예술과 디자인은 사고 과정과 관점이 다릅니다. 예술은 미적인 어떤 조형물을 드로잉, 회화,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고 인간의 창조 활동입니다. 디자인은 주어진 환경과 목적에 맞게 조형적 어떤 것을 실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로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드로잉에 대한 문제는 부엉이의 이미지를 주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묘사부터 단순화되는 과정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피카소의 작품이라든지 마우스의 그 이미지처럼 단순화되는 과정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도에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생각의 도출 과정을 표현해라. 생각의 도출 과정은 도식, 스케치, 텍스트 이런 것들을 같이 표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에 1번 부엉이의 합격한 지원작을 보게 되면
일단 부엉이를 상당히 크게 그렸습니다. 이미지적으로 상당히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엉이의 특징은 부리 부분과 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화시킨 그런 이미지로 4단계를 표현했고요. 2번의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부엉이를 커다랗게 하나를 딱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으로 형태를 4단계로 구분을 지었고 사이사이에다가 사실적인 묘사와 단순화되는 그런 과정을 대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 부엉이를 심볼화처럼 단순하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이렇게 딱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단순화되는 과정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생각의 도출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씨를 표현한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자, 4번 답안지를 보게 되면 일단 단순화되는 과정의 부엉이를 표현했는데 캘리그라피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에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나왔던 이 기출문제는 형태의 단순화, 이미지의 단순화, 생각의 단순화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단순화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학생들이 많이 한다면 상당히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홍익대학교 시험을 볼 때 꼭 알아야 할 현대미술 역사 5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익대학교가 한 5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전부 다 취합을 해보니까 미술에 대한 역사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현대미술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자유로운 현대미술의 태도를 만든 진짜 예술가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형태를 파괴했습니다. 시점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점에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고 형성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달랐습니다. 위에서 보는 거, 아래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형태의 시점의 변화에 대한 입체파라고도 하고 큐비즘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3D에서 2D로 평면적으로 작업을 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가 주안점을 둔 거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다양한 관점으로 내적 표현으로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런 작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죠.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꼭 파괴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포인트 시점에서 작품을 했다면 다각도의 시점에서 변하는 그런 큐비즘을 창시한 대단한 사건을 피카소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셀 듀상입니다. 개념미술의 탄생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기는 냄새가 날 것 같고 그게 과연 작품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진행 과정, 이야기, 풀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뒤시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흔히들 있는 오브제 같은 것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술가는 꼭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여기에서 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셀 듀상의 개념의 탄생이 현대 미술을 하는 데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받다고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 보이스입니다. 사회적 조각이라고 하고 일상 사회의 예술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형성하고 만들려고 한다면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흙을 파고 배수로를 파고 무언가를 환경적인 것을 파괴를 합니다. 이 요셉 보이스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도시에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황폐해지는 도시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너뜨린 자연환경을 다시 복원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사회적 조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 흔히 보면 공공미술의 일종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앤디 워홀입니다. 대중성과 예술의 결합입니다. 예술이라고 한다면 흔히 고전에서는 하이클래스, 귀족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향호하는 작품이었다면 앤디 워홀은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컨셉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코카콜라는 돈이 많은 재벌인 어떤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라든지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오브제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한 것입니다.
대량 생산을 했고 실크 스크린을 통해서 색깔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많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들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예술과 결합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남준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후에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직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기술이 인간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역발상으로 백남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술을 예술적 매체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흔하게 뭐 너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릴스, 쇼츠 이러한 어떤 SNS를 통해서 디지털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 그래서 기술을 예술적 매체로 길들인 게 바로 비디오 아트 백남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인지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홍익대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